열심히 공부들 하고 있습니까? 시절이 이래서 좀 얼굴 볼 일이 없어서, 어, 교육은 해야 되겠고, 여러분들 또 놀지 말라고 좀 복습 겸 해서 128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이 녹화를 하다가, 예, 제가 30분을 떠들었는데, 음성만 들어가고 영상이 안 들어가서 좀 다시 녹화하고 있습니다. 자, 128, 아토미가 128 특징 및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배웠던 거를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시간 나실 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 한 강의당 한 30분 정도씩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토미가 128 핀맵, 이제는 익숙하죠? 익숙한데, 자, 1번부터 64번까지 핀을 가지고 있고, 자, A부터 G까지, 예, GPIO 핀을 총 53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입출력이 가능한, 인풋 아웃풋이 가능한 GPIO고, 단일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핀 하나도 없어요. 다 가로에 보면 한 개 혹은 두 개 이상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테메가 패밀리 뭐 메가 시리즈 보면, 자, 우리가 쓰는 거는 128이니까 여기 보면 128A부터 80, 128, 184가 있는데, 자, 여기 128이라는 이름은 다 플래시 메모리의 크기예요. 128KB. 자, 2560, 뭐 2561 이런 것들은 보면 256kb를 갖고 있죠. 자, EEPROM은 동일하게 4kg가 되어 있는데, SRAM은 어떤 것은 8kg, 어떤 것은 4kg, 어떤 것은 16kg 이렇게 갖고 있네요. 동작 전압은 5V 정도로 쓰고요. 주파수는 16메가, 20메가. 최근에 나온 것들은 거의 20MHz를 지원하는데, 우리는 자료가 이게 좀 최신 자료가 아니다 보니까 16메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인터럽트, UART, SPI, TWI, 타이머, PWM, WDT, 뭐 RTC, 아날로그 비교기, AD 컨버터, DA 컨버터, 예, 여기 DA 컨버터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또 다 지원을 뭐 그런 식으로 외부에서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상당히 많죠. 자, 아트메 128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고성능의 저전력 리스크 구조다. 우리가 이 리스크 구조랑 반대되는 게 시스크 구조라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컴퓨터 구조론이라는 것을 한번 강좌를 찾아서 한번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리스크의 R과 시스크의 C는 뭐냐면, 얘는 뭐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간결화된 명령어, reduced instruction, 얘는 뭐 복잡한 컴플렉스드 뭐 인스트럭션 해가지고 좀 복잡한 명령어를 갖고 있는 게 시스크고요. 리스크가 간결하게 만들어진 인스트럭션 구조를 갖춘 게 리스크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령어가 작습니다. 133개. 그리고 대부분 한 사이클로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6MHz에서 16밉스 1600만 개의 인스트럭션 초당 1600만 개의 인스트럭션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1600,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곱셈기 같은 건 두 사이클인데,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한 사이클만 수행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메모리는, 자, 플래시 메모리하고 그 다음에 SRAM 그리고 EEPROM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휘발성 메모리, 비휘발성 메모리를 나누는데, 휘발성 메모리는 전원을 끄면 날아가는 거고, 전원을 꺼도 남아있는 걸 비휘발성 메모리라고 해요.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와 EEPROM은 휘발성, 아니죠, 비휘발성 메모리인 거고, SRAM은 휘발성 메모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래시하고 EEPROM은 이게 약간 그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자, 플래시는 10,000번까지 쓰기 삭제가 가능하지만 EEPROM은 10만 번까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64KB 메모리 영역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약간 여러분들이 좀 그 다른 걸 이해할 때 이 컴퓨터 구조라든가 그런 걸 보시지 않으면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냥 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짠 프로그램과 EEPROM을 보완하기 위한 락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플래시 메모리의 데이터를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넣기 위해서 ISP 기능을 활용하잖아요. 얘는 SPI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SPI 인터페이스는 뭐였죠? 동기식 시리얼 인터페이스예요. 통신이에요.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에 프로그래밍과 디버그 기능을 위한 JTAG라는 게 내장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JTAG를 많이 쓰지 않으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3개의 IO 핀 A부터 G까지 G 포트는 5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53개가 됐죠. 그렇죠? 그리고 인터럽트 소스가 있는데 인터럽트는 뭐였죠? 네,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 있잖아요. 긴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능. 리셋이 가장 긴급하겠죠. 그래서 리셋을 최우선순위로 하는 인터럽트 소스를 총 35개를 갖고 있다. 자, 그리고 타이머 카운터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8비트, 하나는 16비트예요. 각각 0번, 2번, 1번, 3번 해가지고 두 개씩 해서 총 4개가 있는데 별도의 프리스케일러를 갖고 있대요. 프리스케일러가 뭐였죠? 프리스케일러가 분주기였죠. 분주기. 16MHz로 들어오는 클럭을 내가 나눠서 쓰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이것도 타이머 카운터 할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타이머 카운터 기능 중에 PWM 채널이 있어요. 총 8개, 2개, 8비트는 2개, 16비트는 6개 채널로 되어 있어요. 각각 3개씩, 얘는 하나씩 해서 총 8개가 지원합니다. 자, 그리고 8채널의 10비트 AD 컨버터, 그리고 아날로그 비교기가 있습니다. 자, 10비트니까 이에 10승 해서 0에서 1023까지의 레벨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AD 컨버터가 8채널이에요. 8채널. 8개가 아니고 8채널. 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시리얼 통신을 지원을 하는데 TWI, SPI. 자, TWI는 I2C 혹은 IIC 혹은 I2C라고 표현을 해요. 128에서는 TWI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독립적인 내장 발진기에 대한 워치독 타이머를 가지고 있다. 자, 워치독 타이머. 이게 어느 때 쓰이냐면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다가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리셋을 걸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와치독이라는 게 이게 우리 감시견이잖아요. 감시견. 와치독 화면을 세워서 쓰다 보니까 글자 쓰는 게 좀 불편합니다. 와치독 타이머. 자, 와치독은 감시견이에요. 감시견. 자, 주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걔를 이렇게 머리를 하나씩 쓰다듬어 줍니다. 그때 쓰다듬어 줄 때가 됐는데 주인이 쓰다듬어 줄 때 되니까 걔가 주인이 안 오니까 멍멍 짖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뭐 잠을 자든 아니 뭐 다른 짓 하다가 이뻐 하면서 또 머리를 쓰다듬어 주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주인의 어떤 역할을 계속 동일한 동작을 반복하게끔 해주는 게 와치독 타이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능들은 우리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동작 전압은 2.7에서 5.5V. 요즘은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전압이 낮을 경우에는 8MHz까지 쓰고 전압이 5V일 때는 16MHz까지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28에 대한 블록도. 사실 블록도를 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블록도가 MCU를 이해하는 데서 가장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내가 어떤 기능을 쓸 수 있고 또 어떤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내부에서 어떻게 돌아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큰 화살표. 얘는 대동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게 어디에나 다 뻗쳐 있죠. 어디에나 뻗쳐 있죠. 우리 몸에 보면 혈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혈관. 피를 전달해주는 혈관. 얘는 데이터를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어디에든 전달해주는 데이터를. 그리고 ALU라든가 이런 것들은 뇌에 연산기, CPU 안에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 IO 같은 거는 팔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128 핀 기능. 자, 이번 시간은 이 핀 기능까지만 설명을 하고, 그리고 다음
강좌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강좌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토메가 핀은 사실 얘는 아까 보여드렸던 64핀까지 핀에 대한 거를 1번부터 64번까지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핀들의 어떤 중복된 기능까지도 포함을 해서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VCC와 그라운드, 얘는 뭐 전원이죠, 전원. 그쵸? 일반적으로 5V를 사용할 거고, 얘는 0V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포트 A부터 C, 여기 나오는 거 그렇죠? 자, PA0부터 PA7까지 해서 총 8개씩 있어요. 자, 내부 프롭 정을 갖고 8비트 양방향 IO 포트예요. B도 마찬가지고 C도 마찬가지네요. 그쵸? 내부 프롭 정을 갖고 8비트의 양방향 IO 포트. 외부 메모리에 대한 걸 우리가 지금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 버퍼는 싱크와 소스 능력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이게 뭔 소리예요? 싱크도 그렇고 소스도 그렇고 둘 다 40mA의 부동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프롭은 뭐였죠? 프롭? 자, 우리가 프롭 설명할 때 이런 걸 많이 썼죠. 자, PA 재료로 봤는데, 자, 이 스위치를 누르면 0V가 들어가요. 누르지 않으면 뭐예요? 5V? 1V? 모르는 거죠. 그쵸? 왜? 레벨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내가 여기다가 레벨을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 얼마로? 5V로. 그래서 10kg 정도 달아서 얘는 평소에는 그러면 5V가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끌어올리다, 풀업하다라고 해가지고 풀업 저항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내부 풀업 저항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내부 풀업 저항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얘를 쓰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풀업을 안 달아도 내부 풀업을 쓰면 편하게 쓰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스와 싱크에 대한 출력 버퍼. 자, LED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플러스 5V. 그 다음에 LED. 자, 이 LED를 켜기 위해서는 PA1은 어떻게 동작을 해야 되나요? 로우 출력을 해야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죠. 자, PA2는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LED가 켜지려면 하이 출력을 해야죠. 그쵸? 자, 내가 MCU 입장에서 전류를 공급해주면 소스가 되는 거고요. MCU 입장에서 전류를 소비하게끔 들어오면 싱크가 되는 거예요. 싱크가 이렇게 안 써지나요? 예. 메신저가 왔네요. 예. 자, 그래서 싱크나 이 소스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40mA의 구동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ED 하나 정도는 충분히 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포트 D, E, F, G 다 마찬가지로 내부 프로브 갖고 싱크 소스 능력에 대한 대칭적으로 다 그래요. 근데 F 같은 경우는 AD 변화 입력 핀으로 8채널을 써요. 자, 아까 기억해 보시죠. 몇 비트? 10비트였어요. 그러니까 0에서 1023까지의 레벨을 갖고요. 8채널이라고 쓰는 건 뭐냐면, 자, 외부에 PF0부터 PF7까지 있는데 여기에 먹스가 있습니다. 먹스는 뭐냐면 8개 중에서 하나만 출력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AD 컨버터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즉 AD 컨버터가 8개가 있는 게 아니고 AD 컨버터의 입력을 먹스를 통해서 연결만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런 AD 컨버터를 총 8개 채널을 통해서 입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G포트는 5개 비트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외부 메모리 제어 신호를 쓰니까 우리는 이거는 그냥 생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리셋 단자 로우 액티브고요. 일정 시간 1.5 마이크로세컨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 로우 신호가 입력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리셋 소스가 있긴 한데 얘는 이제 외부에서 공급해주는 리셋 단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크리스탈 1과 크리스탈 2 우리가 사용하는 이 크리스탈 요거를 이 포트 연결하거나 아니면 오실레이터 즉 전원을 연결하면 펄스가 이렇게 나오는 뭐 부품이 있어요. 걔를 입력을 해주는 단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AVCC, ARF, AGNDE는 자, AD 컨버터의 전원으로 씁니다. 자, 이렇게 MCU가 있으면 여기가 F 포트고 이거 다른 포트들인데 여기 전원과 여기 쓰는 전원들은 여기는 우리가 디지털 전원, 여기는 아날로그 전원에서 여기다가 연결을 해주되 약간의 어떤 필터를 거쳐서 필터를 거쳐서 전압을 연결해준다. 그러면 아날로그 쪽의 전원이 디지털 전원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아날로그라는 거는 디지털은 0 아니면 1의 레벨인데 아날로그는 이런 어떤 레벨이에요. 그럼 내가 전원이 흔들리면 얘네들이 다 이렇게 흔들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정확한 값을 못 받겠죠. 그러니까 좀 안정적인 전환을 받기 위해서 별도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는 외부 메모리, 외부 SRAM에 대한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ISP 직렬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에 대한 SCK, PDI, PDO. 자, 우리가 ISP는 SPI 인터페이스를 쓴다고 그랬어요. SPI 인터페이스는 자, MOSI, MISO, 그 다음에 SCK, 그 다음에 뭐죠? MISO, 리셋, 뭐 이렇게 SS 단자라고 해서 이네이블 단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데 실제 우리가 ISP 인터페이스 쓸 때는 이 세 가지를 쓰는데 뭐 리셋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로 연결을 하고요. 세 가지 쓰는데 이 MOSI로 쓰는 거 PDI 그리고 MISO는 PDO라는 핀을 씁니다. 실제 SPI에서 쓰는 포트 애트메가 128에서 제공하는 SPI 포트하고는 구분돼야 돼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PDI, PDO는 P012에 P0하고 1에 있죠. 근데 우리가 쓰는 SPI는 여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PB0부터 PB3까지. 이 MISO, MOS하고 PDI, PDO하고 서로 다른 거예요. 단지 SCK는 같이 써요. 네, 그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모기 메이네요. 아이고. 자, 그 다음에 TCK, TMS, TDO, TDI는 JTAG 인터페이스예요. 자, JTAG 인터페이스가 뭘 한다고 했죠? 메모리에 대한 프로그래밍과 디버깅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프로그래밍과 디버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덴티 0부터 아이덴티 7까지의 외부 인터럽트 요청 입력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USART 즉 그러니까 범용 시리얼 인터페이스 시리얼 통신에 대한 건데 동기로 쓸 수도 있고 비동기로 쓸 수 있어요. 그게 두 개의 포트를 제공하고 있고 출력은 TXD, 입력은 RxD예요. 비동기로 쓸 때는 요 두 단자만 쓰고요. 동기식으로 쓸 때는 요 뒤에 XK, X01을 씁니다. 동기 모드를 쓸 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USART에서 요 동기식은 잘 안 써서 그냥 UART 통신이다라고 많이 부르죠. 그리고 SS, SCK, MOSI, MISO. 좀 전에 얘기했던 SPI에 대한 인터페이스예요. TDI, TDO하고 PDI, PDO하고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SCL, SD에는 그러니까 TWI 128에서는 TWI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IIC 혹은 I2C 혹은 I2C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데이터 선언과 하나의 클럭 신호로 되어 있죠. 2와이어 인터페이스예요. 그리고 얘네는 사실 이 RTC를 쓸 때 오실레이터를 연결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이렇게 생긴 오실레이터가 아니고 원통형으로 생겨서 이렇게 조그맣게 사실 우리가 시계에
우리가 그 바늘 시계를 이렇게 뜯어보면 그 안에 이렇게 조그만 이런 원통형의 그 발진기가 있는데 그런 걸 씁니다. 32kHz, 약 32kHz짜리를 쓰고요. 자, 그다음에 타이머 카운터에 대한 외부 입력 단자. 그러니까 카운터,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카운터 기능을 할 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아웃풋 컴페어 신호인데 제로하고 2는 하나만 있고 1하고 3는 3개씩 있어 총 8개를 PWM 출력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풋 캡처 트리거, 인풋 캡처 기능을 쓸 때는 IC1과 IC3. 얘는 타이머 카운터 1과 3, 16비트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1과 3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ADC 0부터 7까지는 AD 컨버터 아날로그 입력 단자고요. 채널이에요, 채널. 그쵸? 그 다음에 AI, A in 0, A in 1. 아날로그 비교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입력 신호를 씁니다. 각각 플러스와 마이너스로고요. 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AI, A in 0, A in 1 이렇게 씁니다. 많이 쓰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있다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아토메가 128의 기본적인 특징하고 핀에 대한 기능, 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는데요. 이 강의가 언제까지 이렇게 쭉 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한 매일 이렇게 한 강좌씩 올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길어지면 한 달 정도 학교에 못 오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좌를 보면서 게시판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강좌를 보면서